다 동화될 넘버링게 참라 공감 상회 첨지슈야당 라버도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 로단다 체비입니다. 전에 남로 사시에기 니마 니버드 차디요레 제자 남링게 참로리아 오늘은 그 새로운 해의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전주바당 비숨서바 탐진조에 미리슈아이 모든 것들에 또 원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갸게나 가장지 시어서 베드 제사 아직 스카시지 통고도도 죽더인다. 其实呢应该是 중국어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祝贺大家新年快乐。但是呢，我那时候就是脑子不转，所以呢，就没想到自己会说中文，所以，今天就借这个机会，今天是大年初二，所以呢，借这个机会呢，希望大家在新的一年里身体健康啊，然后一切顺利啊，然后功德圆满，谢谢。那时候大家呢，大家人都是爸爸的了呀，那별 관심이 좋으냐? 아니 쌤쌤 들수 있어 말해. 오늘은 티벳의 유식에 전파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날입니다. 티벳에서 유식에 전파된 것을 전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니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그 유식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점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이렇게 좀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티벳에서는 유식의 견해의 경전들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유식의 전파를 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식의 견해, 유식 철학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유식의 견해가 전파되는 것은 한 5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유식의 경전이 티벳에 전파된 것과 티벳의 유식의 견해가 진실로 전개되지 못한 그 조건들, 무착과 세친보살의 샘참바 인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에 관한 것. 그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쉬고 모레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분류 외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티벳에는 유식 철학들에 관한 경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식에 관한 것도 연구하고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티벳에는 불교가 이렇게 번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유식의 견해가 오직 유식의 견해만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유식에 관한 그 유식의 그 경전 오직 유식만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이것 또한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후기 불교 시대에 있을 때 월칭보살님이 있을 때 불교가 굉장히 번성했는데 그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식은 거의 조금도 있지 않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중간과의 다른 견해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유식만의 견해라든가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의 중간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유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유식은 그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에 인해서 우리 티벳 사람들은 유식에 대해서 진실로 유식들을 잘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티벳에서 보면은 티벳의 관습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을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그 허물들을 억지로라도 논박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는 허물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논박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합니다. 유식의 견해도 그와 비슷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가 유식의 견해를 잘 배우려고 생각한다면은 자기 자신이 중간학파라는 그러한 암만을 버려야 합니다. 암만을 버리고 유식을 배운다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고 중간학이 유식을 논박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논박할 수도 있고 아마도 논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한편에 가지고 그것을 연구를 한다면은 유식의 견해를 잘 알 수 있고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식의 견해가 티벳에 전파된 그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티벳에서의 경장과 논장들은 그 논장을 나눈 것은 전기 불교 시대 번역과 후기 불교 시대 번역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유식의 견해는 거의 전기 불교 시대에 다 번역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와 함께 보면은 그 당시에 티벳의 견해는 거의 유식의 견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전기 불교 시대에 번역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중도와 유식을 중간과 유식을 두 가지 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전에 유식의 그 논서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우리가 견해에서 봤을 때는
그 전기 불교 시대에 번역된 것과 후기 불교 시대에 번역된 것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 불교 시대에 번역된 것들을 본다면은 그것은 한 세 가지 목록으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불교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팡탕마와 덴까르마, 침푸마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침푸마는 요즘 볼 수가 없습니다. 팡탕마와 덴까르마는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텐과 파우툴락테와드는 덴까르마가 처음 왔을 때입니다. 5대 달라이라마 준자님과 책이 시투 체중은 팡탕마의 그 목록들을 작성한 분입니다. 목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팡탕마와 덴까르마 팡탕마보다 덴까르마에 등재된 그 목록이 더 많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덴까르마가 후기였을 것 같습니다. 팡탕마 안에 보면은 틸레바젠 왕 시대 때의 그 상황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전에 있던 팡탕마 목록들이 이후에 이렇게 편집되는 것들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요즘에 현대 학자들이 보면은 여기 나왔던 목록들은 각자 그 궁전들 그들이 만든 목록들이지 일 뿐이지 티벳에서 번역된 논장과 경장의 그런 목록들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이 목록들의 팡탕마에 있는 목록이 있는 것은 덴까르마의 목록이 게 있습니다. 덴까르마 목록에는 있고 팡탕마 목록에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들은 우리가 같이 그 두 가지를 두 목록을 그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팡탕마 목록에는 거의 대부분 그 유식의 견해로 유식의 그 근본 개송과 그 주석 개송들이 다 그들이 있습니다. 덴까르마 목록에는 팡탕마에 없는 목록이 없는 그러한 주석들이 그 주석과 논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티벳의 그 번역가들은 처음에 유식의 경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중요한 것들을 얼마 정도 번역을 했습니다. 하고 후에 중요한 것을 먼저 번역하고 그 후에 나중에 많은 주석들을 그 논서나 경전들을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유식의 가장 중요한 화엄경도 이미 전기 불교 시대에 이미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후기 불교에 번역된 것들은 전기 불교 시대에 번역된 것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전기 불교 시대 때 번역한 것들은 거의 유식들의 번역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디파가 번역한 것입니다. 신디파는 그 후기 불교에 있었고 나중에 후기 불교의 티베트로 번역되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유식 논사였습니다. 그가 번역한 그 신디파의 그 번역들이 후기 불교 시대의 번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보성론은 그 후기 불교 번역할 때 그때서야 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보성론의 그 주석도 무착보살님이 번역한 그것도 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친보살의 번역서 중에서도 삼성론도 후기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후기 불서 번역들은 그 보통에 보면은 그 이 정기 불서에 번역되지 아니하고 후기 불서에 번역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거의 다 그 자금경론, 섭대성론, 아비달마 집론 이런 것들이 다 후기 불교, 후기 불서 번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식의 경전의 경과 논서를 번역한 것은 정기 불서 번역과 후기 불서 번역에서 보면은 좀 더 리겔이 번역한 땜박경기 외기도 있고 붓돈이 그 경적 목록에 있는 것들을 또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비교해 보면은 유식의 견해 거의 대부분이 붓돈 번역하기 이전에 다 번역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대개판에 있는 경장과 논장들에 보면은 거기서 논서가 가장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는 대개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붓돈이 지은 목록에 유식의 경전들은 그 안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티베트에서 있는 유식의 경이나 유식의 논사들이 지은 그러한 논서들 모두를 다 보면은 겔찹 잠바 공법께서 지으신 문수보살에 관한 그러한 그 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착과 세친이 지은 그 논서와 그 진나와 법칭보살이 지은 그러한 그 유식에 관한 논사들이 지은 그러한 논서들이 지은 논서와 바바바와 신디바가 지은 유식과학자들이 지은 비밀 만트라에 대한 그 논서, 세친과 아내가 지은 경전에 지은 그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그러한 서로의 그 안의 내용들을 분류를 하면은 5가지로 대여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인식론과 밀교에 관한 것들을 그 빼고 나면은 보통 림포체는 3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그 3가지로 목록을 나눕니다. 이 3가지는 유식의 견해를 보는 것과 그 행위 보는 것과 계율 가르치는 것들 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미륵과 육아사지론과 팔품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착이 지은 선정의 등불과 진나가 지은 육아행 입문서 등이 명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짠다고미가 지은 20가지 논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단계로 분류한 목록입니다. 그리고 유식의 견해가 있는 것들이지만은 티베트과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논의할 것이 있지만은 미륵보살님이 지은 모든 그 논서들은 유식의 견해이지 중간의 논처라고 볼지 않습니다. 그 논장에 있는 유식의 그러한 논서들은 티베트에서도 전부 다 그것들을 유식의 견해라고 이렇게 그 분류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그 처음에 그것을 길을 연 사람은 보통 림포체입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그렇게 분류한 것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대개 경장에 본다면은 유식의 견해들의 그는 한 16권 정도가 전부 다 유식에 관한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보성론과 보성론의 논서들 그러한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전의 주석들도 가끔 있습니다. 경전의 주석들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다른 그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해신밀경, 십지경론, 금강경론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유식의 그 논사들이 지었고 유식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새로 만든 것, 그 경장에 새로 넣은 경장은 그 법칭법소설에 지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유식의 경전들이 티벳에 그 전파된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티벳에서 유식이 오기 전 티벳에서 유식의 철학이 전파가 되었는가 전파가 되지 않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철학을 가지고서 이 유식만 오로지 잘 전파가 되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기 불서 번역 시대 때에는 그것을 전파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후기 불서 번역에서는 전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티벳에서는 그러한 그 이유가 그러한 견해들이 그냥 전파가 되어서 유식의 대승의 그런 견해가 왔는가 그것도 왔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그 안에도 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어쩔지 모르지만 제 주장대로 제가 몇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식 철학이 티벳에서 전파되지 못한 것은 그러한 것은 법왕들의 그런 칙령을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 아는 이유는 우리가 그 티벳에서 바셰라는 아주 오래된 그 논서에 보면은 18세기에 보면은 그 또밍과 째밍이라는 그러한 대론이 있었습니다. 그 오밍과 째밍이라는 것은 중국어입니다. 중국의 근데 단계별로 수행과 초월 수행의 이야기입니다. 단계 수행과 초월 수행인데 이것을 논장을 한 사람은 까말라실라와 까말라실라가 위시한 점진적인 단계 수행 단계고 중국의 화상이 하는 건 초월적 수행에 대한 이것들이 2개가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을 하면서 그것을 완전 새로운 칙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칙령을 새로 만든 걸로 인하여 후에 그 용수보살의 견해를 전부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파되면서 유식의 견해는 전파가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칙령을 내린 게 진실로 그러하다면은 유식의 견해가 퍼지지 않는 그 이유가 이라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후에 도낭석굴에서 발견된 그러한 그 논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그 점진적 수행 단계와 초월적 수행 단계에 우리가 논쟁이 있었다. 논쟁이 있었는데 점진 단계와 초월적 단계는 나중에는 티벳의 왕이 그 초월적 단계에
체월적 단계가 있다면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행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을 내린 그 역사를 아주 명료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그 마하야나의 제자가 그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과 그 눕상계 이시가 지은 그 또 논서가 하나 있습니다. 유식의 견해가 그 당시에 티벳에 지송대첸의 시대 때는 아예 없었고 그 랑다르마 왕 때도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이전에 그 오래된 목록들, 경장의 목록들을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이 그 칙령으로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인도의 그 학자들이 티벳에 왔을 때 거의 대부분이 중도의 학자였습니다. 티벳에서 처음에 불법이 크게 전파된 것은 티송대첸 왕 시대입니다. 그 이전에 티벳에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쌈메든가 그 티벳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 논서들이나 책들을 봤을 때 티송대첸 때 가장 널리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실로 보면은 가장 크게 전파가 되었거나 그 성가가 성립된 것은 그 지송대체 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온 그러한 가장 유명한 학자들이 논서가 누구인가 하면은 그 산타락시타입니다. 산타락시타의 견해는 그 자립논증파입니다. 자립논증파 그 중관학입니다. 산타락시타 이후에 온 그 학자는 까말라실라입니다. 까말라실라도 모두 다 그 중관학파의 논사들입니다. 그 인도에서 온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식가 중간의 학자였지 유식의 학자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 유식을 지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식의 견해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유식의 철학을 어쨌든 특별한 그 이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특별한 이유나 그러한 그 목적들을 또 보지 못했을 이유도 있습니다. 유식의 견해는 그러한 그 이유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산타락시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정기 불서 연구시대 때 그이가 중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류논증파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그 자립논증파였지만은 자립논증파 중에서도 육아행 자립논증파 있습니다. 우리 티벳의 역사인 로자와 이세가 지은 그 논서에 보면은 그 산타락시타 논사는 그 역경사였으며 유식에서 말하는 육아행의 가르침을 의지했는데 가상유식학파의 계보와 일치하는 유식을 수행했고 실상유식파의 본성이 공하다고 말하는 중간의 논서인 중간장업론을 저술했다라고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육아행 유식파는 그 유식과 중간을 같이 그 중간과 유식에 같이 견해로 하나를 묶는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는 그 요가행 유식파는 유식과 중간을 하나를 묶는 그러한 견해의 주장이기 때문에 요가행 자립논증파의 견해를 공부를 한다면은 굳이 유식을 봐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행
요가형 자립논증파를 공부하면 모든 그 명언들은 다 개념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유식을 봐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요가형 자립논증파만 공부를 하면은 그 유식은 저절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의 견해는 중간의 견해라 하고 유식의 견해는 우리가 궁극의 견해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 궁극의 견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간의 견해를 공부를 했고 유식의 견해는 공부를 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마음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전기 불서 번역 시대는 이것입니다. 후기 불서 시대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티베트의 그 불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티샤 존자입니다. 아티샤 존자는 그 기류논증파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류논증파의 견해에 법문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까담파의 개회세년인 장샤라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월칭보살의 입중론과 입중론의 주석서들 그런 것들을 번역을 하면서 유식을 전부 다 아주 크게 반박을 했습니다. 많은 반박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월칭보살의 법문 그 논서와 그 주석서들이 번역이 됨으로 해서 거의 모두가 전부 다 기류논증파의 중간학파가 되었습니다. 그 월칭보살의 그 논설의 그 견해들을 완전 중점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식의 견해는 예전보다 더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샘전파의 견해는 바른 견해가 궁극의 견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견해 자체가 점점 더 쇠퇴하게 됐고 유식의 견해를 좋아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게 되었고 거의 없어질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번째는 미륵의 가르침이 전부 다 만약에 번성을 했지만은 미륵이 쓴 것이지 그냥 유식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미륵의 법을 아주 크게 공부를 하고 좋아는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륵의 법을 공부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은 유식을 번성하는 데는 크게 이익하지는 못했습니다. 미륵보살이 지은 그러한 그 법들을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진시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 미륵보살의 견해를 전부 다 중간의 견해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것 또한 미륵보살의 견해들은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그 안에 보면 유식의 특별한 그러한 견해를 완전히 명료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중간의 견해를 가지고나 밀교의 견해를 가지고 그것을 다 같이 그 사상들과 같이 이 연관을 해서 말을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미륵의 견해를 미륵보살의 견해를 전부 다 그 중간의 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의 견해에서 중간에 자성공을 얘기하는 그 견해로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 티베트의 유식이 그 전파가 널리 전파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그 무착과 세친보살이 그 유식파인 거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그것은 일부 티베트에서는 무착과 세친의 사상이나 그러한 그 유식의 견해, 그분들의 견해가 유식의 견해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그것에 대한 것도 그 글을 지은 사람의 견해와 아니면 그 논서의 견해를 나눕니다.
그 글을 지은 사람의 견해인가 그 글을 지은 사람의 견해와 그 글에 대한 그 본 뜻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그 해야 하는 이유와 저자한 그 이유들을 또 나누면서 다른 견해들이 어떤가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착과 세친의 견해는 이유식의 견해인지 아닌지 그러한 논쟁에 두지 아니하고 그 유식의 견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유식의 견해로 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면 유식의 견해가 아니라고 보면 그 아니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의 견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도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유식의 견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기다라고 생각지 아니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는 한편으로 치우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착이나 세침보살의 두 분이 유식의 견해다. 그 한편으로 말하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그분의 견해들을 유식의 견해로 일치한다고 보는 그 이유를 말씀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청변론사와 그 월징보살들이 그 무착과 세친을 전부 다 그 두 분들이 유식이라고 논박을 합니다. 그들은 청변론사는 무착과 세친을 직접적으로 그 유식이라고 언급을 하고 월징보살은 세친과 진나보살, 호보보살들을 또 유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인도에서도 그 유식 세친과 무착이 유식의 견해임을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 현장은 세친을 법을 이어받은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 현장의 스승들의 견해가 좀 유식이기 때문에 그 유식을 인정을 하고 중국에 와서 또 전파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그 이유로 보면 세친보살도 유식의 견해가 명료합니다. 그 세 번째는 티벳의 그 왕조 시대 때 보면은 그 경장의 목록들을 보면은 그냥 그 목록들을 그냥 일반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경전과 논서들을 전부 다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전부 다 만든 것인데 그때 고대 팡탕마와 덴까르마의 그런 목록들이나 경전의 그 목록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미륵보살의 법이나 요가사지론과 무착, 세친 등의 그러한 그 논서들은 전부 다 유식의 견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작품들을 그 논서들을 중간에 넣은 게 아니라 의식에다 두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현대 그 학자들의 무착과 세친들의 그 논서들이 유식의 철학이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이견들이 없습니다. 무착과 세친의 그 견해가 유식의 견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요즘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이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우리가 유식의 견해를 잘 알려고 한다면은 그 유식의 견해를 안다고 한다면 유식을 그 말하는 그러한 그 논서나 경전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유식을 알려고 한다면은 유식의 견해를 말하는 경전과 논서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인정을 하고 난 후에야 유식의 견해를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그 가진 것으로서 내 견해를 좀
위협한다, 내 견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유식이 아니고 중간이다라고 억지로 그렇게 말한다면 이익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건 저렇게 설명을 하건 각자 자기의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설명하는 것은 자기 주관일 뿐이지 다른 그 학자와 다른 그 견해들이 그 견해를 가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일 뿐이지 다른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그 견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처럼 어떠한 그 위험성은 그 진실이나 모든 것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그렇게 글을 짓거나 그렇게 본다면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들과 그 역사들을 내가 연구해 보면은 그 내 스스로 생각만 하고 전의 역사들과 같이 비교해 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나의 사상들에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티벳에서 유식을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티벳에는 유식의 철학이 그 논의가 없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티벳 사람들은 유식을 전혀 말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티벳에는 그 널리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설일체, 유부, 경양부, 유식, 중간 이렇게 4종파가 있습니다. 그 종파는 인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에 있었다고 약간 요즘은 또 새로운 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논수에 보면은 부처님의 5번째 종파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렉시님과 꿀레디바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닥반이덴에도 그렇게 그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학자들은 인도에 그 예전에 그러한 그 경전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있었다면 언제 그것이 왔는가 그것이 온 그 기원이 없다라면 그것은 그 4가지 종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티벳에서는 그렇게 널리 4가지 견해를 가진 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앞에 있는 그 설일체부, 경양부, 유식 이 3가지는 독립된 어떤 학파가 없었지만은 그러한 견해들은 전부 다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해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있었다는 그런 토론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어떻게 기록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4가지 종파의 견해들을 기록을 한다면 어느 정도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유식의 견해를 말한다면은 그 요의 불교 얘기할 때 그때 또 유식에 대해서 또 연구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식론 공부를 할 때도 우리는 그 유식의 견해들을 또 공부를 합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유식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논서들이나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입중론을 볼 때도 유중론이 거의 중점적으로 유식의 견해를 논박을 하기 때문에 또 유식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도 그 유식의 견해를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식의 앞 이전에 있었던 계율 외에 나머지의 경전들은 모두 다 유식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그 논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논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식의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유식이 전혀 연구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전혀 없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유식의 견해들을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말하는 그 이론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은 일반적으로 티반에서는 요가행 자립논증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이라는 그런 그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중간학의 경전들에 그래서 유식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주장입니다. 전기불서 번역에 보면은 그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유식의 견해, 유식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우바 로셀이 지은 보면은 넬절조바 유식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티벳에는 유식을 처음 창시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설립된 사람들은 이전에 학자였고 두 번째는 미륵보살이고 세 번째는 무착과 세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설립된 이전에 불서를 받던 까라나라는 그런 분, 따라나가 설립했다라 주장했다 얘기를 합니다. 따라나는 대소성이 처음 되었을 때 타라 인도 때 쭌바 가오다 담바 때 진제 등이 넬졸바의 유식의 전통을 유지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땅창 로자와는 사람들은 미륵보살이 유식을 처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쫑카파 대사는 무착 화엄경의 소위 근거에서 무착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착과 세친 둘 다 그렇게 처음 유식을 체계화한 사람이고 처음에 설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학자들이 그러한 또 다른 견해들도 학자들조차도 그런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30분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음 전에 가르사리 그리고 유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유식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식에 관해서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상유식학파입니다. 유식에서는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이 나는데 무상은 가상유식파라고도 하고 유상은 진실유식파라고 합니다. 유식 어떤 현현하는 모든 것이 어떤 진실로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뿐만 아니라 두켄의 책에서 보면은 마음의 본질은 오염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본질은 청정하고 무상하다, 항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상유식학파는 이전에 무착과 세친을 말씀을 드렸을 때 경전에 있었던 것들이 중국에 있었는데 인도에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된 얘기가 있습니다. 까말라 신라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용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수 진실명경의 주석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중도에서
유상과 무상 두 가지를 또 얘기를 합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찬다고미가 말하는 유식에서 또 유식에서 유식에 나누는 것과 짠다고미가 지금 중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얘기인지 어쩐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사람이 동명이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짠다고미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짠다고미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유상 유식학파, 진실 유식학파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상 유식학파의 그러한 학자들이 누구인지 그러한 것들은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유상 유식학파의 가장 처음으로 그것을 사용한 사람들은 학자가 누구인지 가장 처음으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체가와라는 분입니다. 그 자체가와가 두타 첸모 안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진나와 법칭, 호법, 잔나미트라 전부 다 이는 들은 육식을 인정을 합니다. 육식을 인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친들도 전부 다 육식을 인정을 합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20송의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세친과 법칭보살은 유상유식학파라 얘기를 합니다. 무착은 어떤 때는 무착은 유상유식학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유상유식학파는 이후에 무착이나 세친 이후에 그 명언이나 이름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상유식학파는 그러한 어떤 분할하는 것 평등을 체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세 가지들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티벳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얘기를 하고 인도에서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도에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산타락시타의 중간 장식론에 보면 중간 장업론에 보면은 유식과 경량부 두 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캉 로자와 또 유식의 경들을 전부 다 많이 경전들을 인용을 하면서 각 유상학파가 근거를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학파가 인도에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유상과 무상의 그러한 학파들을 티벳에서 명료하게 그런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게 없기 때문에 그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유식의
유식의 철학이 명료하지 못한 이유가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주 넓게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유식학파는 중국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은 중국에서는 유상과 무상에 대한 것들을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티벳에서 말하는 그 어떠한 부분들 약간의 인정하는 부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유상과 무상을 나누는 부분은 아주 넓게 말을 하는 부분과 아주 적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의미로 말을 한다면은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아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의지해서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식의 그런 모양들은 그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의 대상이 객관과 주관과 대상을 그렇게 나눈다면은 그 능치와 소치를 둘로 나누는데 그 두 개 나눈 것들이 전부 다 변개성이다. 그 변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허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외부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의식이든지 외부이든지 외경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모든 것든지 전부 다 가상이다라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나타난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떠한 오류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한 부분들과 아주 넓게 말한다면은 우리의 의식이라든가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의 자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다. 그리고 어떠한 대상들은 모두 다 가상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은 실상이고 나타나는 외현들은 전부 다 가상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유식 학파를 아주 넓게 얘기를 한다면은 아주 넓게 얘기하는 부분과 아주 좁은 부분으로 얘기하는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유상유식 학파는 유식 때문에 모든 것들은 실상이다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식과 그러한 형상 모두 두 가지가 다 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식의 본질이다. 식의 본질이고 그것은 모두 의지에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는 차 위에서 우리가 변개 소집성을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티베트 사람들은 유식 학파가 있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오직 한 편만, 그러니까 잘 분류하지 못하고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이 식 모두가 전부 다 유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밖으로 현현하는 모든 것들이 식이라면은 실 밖으로 현현하는 모든 것들이 시기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변개성입니다. 무상유식에도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식 30송에 보면 밖에 현존하는 모든 것은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은 마음의 본성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은 유식의 궁극의 견해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현존하는 모든 것은 밖으로 현존하는 것을 보는 색은 아주 거친 의식입니다. 거친 의식은 전부 다 우리가 오인되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좁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상과 유상을 나누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을 전부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과 유상에 대한 그런 그 인정하는 부분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식을 그 분류를 할 때 그 경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론 근거를 가지고 그 인정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중국에서도 널리 영향을 크게 받았고 중국의 학자들도 그대로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개념들이나 명언들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에 그렇게 그 경을 인정하는 적파와 그 이론을 그 논리를 이용하는 것들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근데 경전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무착보살과 그 육아사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경량의 유식이라고 경부 유식이라 하고 그 총랑과 진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아행 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또 유식도 이전 유식과 후의 유식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도 경을 인정하는 부와 아니면 그 인식을 인정하는 그 유식과 또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그 이유는 딱상로자와께서 유식 그 진나와 법칭은 육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티벳에서는 그것들을 다 논박을 했습니다. 능가경 등에서는 육식을 아리아식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파가 있습니다. 진나와 법칭은 군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넓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리아식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진나와 법칭보살들은 널리 육식만 인정하지 80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나의 논서에 보면은 어느 진나의 논서에 보면은 아리아식을 인정하기도 하고 하왕로에서도 아리아식을 인정하는 것들이 명료하게 나옵니다. 샤캬와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샤캬와파에서도 그런 의식을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로폰도와께서도 거기에서도 아리아식의 습기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명료하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분들도 진나와 법칭을 따르는 사람들도 유식을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아리아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짱갸 롤베 도제께서도 아주 겐둔바의 큰 그 학자들도 짱갸 롤베 도제와
갤루기 학자들도 유식을 그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에 대해서 말하는데 둘 다 그 입장이 유상유식학파의 그 견해가 있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상유식학파에서는 무상유식학파에도 오염된 유상유식, 오염되지 않은 무상유식, 유상유식에도 오염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그러한 것들을 있는데 그것도 명료하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티벳에 보면은 결찹자께서 그 유상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케둡제는 그 쌤점 그 유상유식학파만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분조차도 그 유식의 그러한 그 분류들을 유식의 그런 관련 분류들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무상유식학파를 나누는 것도 어렵고 유상유식학파도 이렇게 분류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대에서 명료한 게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전에서 보면은 논서들에서 보면은 그 중국의 논서들을 보면은 좀 어느 정도 명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널리 알려지는 것은 유식의 그 논서들은 유식의 논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티벳에서는 그 미륵 오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유식의 견해들의 그러한 그 어떠한 견해들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유식 오론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티벳에서는 미륵 오론을 그 미륵 오론의 그 견해를 전파하는 것이 약간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장엄경론과 그 범증별론은 유식이라 하고 그 범법성론은 유식이라고 하고 보성론은 중간이라고 하고 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륵 오론은 전부 다 어떤 때는 중간에 그를 인정하기도 하고 중간으로 그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미륵 오론 전체를 전부 다 유식파라고 이렇게 렌다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렌다와는 후에 수행을 하면서부터 그 보성론을 유식의 중간의 견해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륵 오론 전부 다 5가지를 다 유식의 견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쫑카파 순자님도 그 변법성론과 현관작업론은 현관작업론은 중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현관작업론의 그 궁극의 지혜는 규律논증파의 견해다. 보성론도 그 규律논증의 논서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금경론과 변중변론은 그 유식의 견해다 얘기합니다. 티벳에서는 미륵 보살님이 미륵의 오론은 전파되었지만 유식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미륵 오론이 전부 다 유식의 견해이긴 하지만은 미륵 오론은 퍼졌지만 유식이 퍼지지 않은 그런 어떠한 그 상황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미륵 오론이 퍼졌고 유식이 전파되지 않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미륵 오론을 전부 다 유식과 중간을 같이 연관이 됐습니다. 그 미륵 오론은 전부 다 유식이라고 완전 결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중간이라고 결정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유식이 전파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식의 견해가 전파되지 않기 전에 유식이 아닌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유식이 아니라는 것은 육식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경작업론과
변법성론과 그 세친이 지은 모든 그러한 것들은 육식을 인정한 육식에 관한 이야기가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유식의 논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다른 학자가 말했을 때 로폰 로덴이나 하왕로 이분들은 그 유식 논서들을 유식의 학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티베트에서는 현현하는 모든 것이 식이로 된다면 유식으로 인정을 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그런 다른 학자들의 그런 얘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의탁이성을 그 실상이라고 봅니다. 종카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식에서는 그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본성으로 보는 것과 자기 식의 냠샥 그 근본질을 그 실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성상을 그 자기 본성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그 안에 원성 실성 그 의탁이성이 들어갑니다. 그 의탁이성이 들어가기 때문에는 그 변법성론에서 말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식이 어떠한 그 유식의 애들은 의탁이성은 실상이 아니다. 실상이 아니고 원성 실성만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계 소집성은 없고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는 파도 있습니다. 그 유상 유식학파는 의탁이성은 그 의탁이성과 원성실 두 개 다 실상이다. 그 청정한 원성 실성은 그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탁이성을 실로 본질 있는가 없는가라고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또 견해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어떠한 말씀드릴 때 단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티베트에서는 그 미륵 오로는 전파가 되었고 유식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식이 미륵 오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유식의 견해만 오로지 그렇게 전파되지 않은 것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륵 오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것은 그 정기 불교 불서 번역실 때는 그 5가지가 다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륵 오론이라는 그러한 그 단어는 정기 불서 번역에서는 없었고 후기 불서 번역서에서는 그러한 그 미륵 오론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미륵 오론은 그 미륵 오론이라고 미륵 오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현관장음론, 그 장음견론, 변중변론, 변법성론, 보성론 이 5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그 3대 랑중돌제께서는 그 현관장음론 외에 나머지는 그 법이 없고 보성론 외에 나머지는 헌신이 없고 어떤 것은 실현이 수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견론들은 그냥 하나의 작품이고 다른 그것은 하나의 작품이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그러니까 보성론의 헌신도 오로지 보성론의 그 회양이지 다른 것의 회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갤룩의 어떠한 그 학자들도 그 보면은 현관장음론과 보수는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현관장음론 좋고 미륵 오론을 본다면은 또 하나를 볼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미륵 오론 안에 보면은 현관장음론과 즉 장엄경론, 변중변론 그것은 이 세 가지는 그 전기불서 번역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명료할 수 있습니다. 보성론과 변법성론은 그 전기불서 번역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슈뉴베가 지은 그 보면은 그 역사에 보면은 보성론과 변법성론은 티베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인도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롯데 생계 상부가 지은 그 보면은 그 미륵 오론과 다른 것들에 많은 그러한 그 근거를 댔습니다. 그렇지만 보성론은 전혀 근거를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어떠한 그 우리가 탑을 보는데 탑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보니 보성론과 변법성론이 그 안에서 그걸 얻었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드문 그러한 경이다라고 합니다. 아주 희유한 경전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그 보성론과 보성론이 그냥 없었는가? 그 보성론과 변법성론이 정말 완전히 없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것도 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변법성론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전에 없다고 치고 20세기에 그 중국의 그 논사가 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변법성론은 그 이전에 인도에서 널리 없었다라고 말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보성론과 보성론은 이미 중국에 6세기 중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티벳의 전기 불서 번역이 오기 예전에 중국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중국으로는 그 보성론의 번역서도 그 다른 그 안에 주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티벳에서는 그 보성론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은 그 아티샤 존자와 낙초 로자와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티벳에서는 아주 가장 넓게 전파된 게 보성론입니다. 올로자와 론덴 셰랍이 또 번역을 했습니다. 보성론이 어떻게 티벳에 왔는가라고 쓰면 널리 그것은 젠 카보체의 역사에 보면 그때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치샤나 로자와 낙초 로자와 이때는 그 역사가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은 그 보성론과 변법성론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의지를 했다. 오랫동안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 그 인도의 그 학자 그 대부분들이 어느 논사든지 그것들을 보지를 못했다. 그 어느 날 마이트리아 사리탑에서 빛나는 그 붓을 보고 그 탑이 그 탑을 조성할 때 그 안에 보니
탑안에서 보니 보성론과 변법성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얻고 난 후에 그가 아주 크게 그 회항 기원을 했습니다. 기원을 하고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진불로 하늘에서 무량수부를 보고 무량수부를 보면서 거기에 보성론과 그 변보성론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마이트리 제자 그 제자가 후에 가시미르 지방에 와서 세갸낙이라 그것을 주었습니다. 가시미르에 후에 가시미르에서 올로자와 로덴시르 그자와 함께 그 다첸 카보체와 함께 가시미르에 갔습니다. 그리고 올로자와는 많은 그 경전을 공부를 했고 테 카보체는 다른 경전들하고 올로자와 가기 전에 켄 로차와는 티베트로 먼저 갔습니다. 그 가는 바람에 가서 그 미륵 오론에 대한 그러한 그 전성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보성론에 대한 역사는 젠카오젠의 역사에 관해서 여기 있고 올로자와 론덴시랍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젠카오젠이 티베트로 돌아가고 난 후에 그 옹로자와는 그 변법성론과 보성론 등들을 가지고 또 티베트에 돌아와서 그것들을 또 가르침을 전파를 했습니다. 올로자와 오기 이전에 까담파의 그 학자들은 보성론 것은 아티샤와 낙초 로자와들이 그 번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로자와가 새로 번역을 한 그 이후에 새로 번역한 것들을 사람들이 전부 다 좀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올로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그 학자는 이전에 아티샤와 낙초 로자와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학습들 사람들을 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보성론은 올로자와가 번역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얄룽 로자와 등 다른 그 번역가들도 보성론을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티벳에서 그 경장에서 보면은 오글로자와가 번역한 그러한 그것만 있지 다른 학자들이 학자들 다른 논사들이나 겔루게 논사들이 그런 번역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 경장과 논장을 이렇게 그 목록을 정리할 때 목록을 할 때 우리가 모든 그 한 부분들 하나씩만 넣지 모든 것들을 다 넣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추려서 넣지 나머지는 다 넣지는 어렵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렇게 예전처럼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인쇄도 좋아서 우리가 뭐 복사를 하거나 인쇄를 할 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그 경전과 논장 이런 것들을 다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어떠한 그 경전 하나에도 많은 그 다른 번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예전에 있던 그 경장에 없는 것들을 새로 번역을 하고 새로 할 수도 있고 그 하나 없던 것을 새로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경전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그 경장에 있는 것들 그 화엄경이나 화엄경들 그 다른 경전들
경전과 함께 규바첸보대라는 그런 그 티벳에 그게 있습니다. 그것도 화엄경처럼 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그 안에 두바첸보대는 어떤 것은 들어있고 어떤 것 그것들을 집어서 다 번역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두바첸보 그것들을 새로운 한 부분으로 넣는 것 또한 생각해 볼 것입니다. 티베트에 번역되어 있지 않는 그 번역으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중국어로 되어 있고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 번역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번역하는 번역가들도 우리가 한번 새로 좀 갖추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또 공양도 올리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번역하는 사람들, 그 번역가들이 각자 자기가 번역한 것들, 그래갖고 각자 다르게 이렇게 번역된 것을 서로 비교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말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것도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이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쨍카오제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그 보성론과 변법성론이 예전과 다른 그러한 그 논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미툭파 그 마이테리아 말씀하신 그 진실인가 그 진실이라는 것에 왔다면은 그 아티샤와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이테리와 그 젠카보제는 둘이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지 그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티샤와는 스승과 제자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티샤가 번역한 그러한 그 보성론이 그것이 있었다고 말하면은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몰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명료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티샤 전통에서 그 마이트리아파에서 어떻게 왔는지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변법성론에도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아티샤와 나올로자와 등의 그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널리 알려주는 것은 변법성론은 그 다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은 자마로자와 생게 겔찹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 원본은 자말로자와가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산스크리트 원본은 산문과 우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도 산문과 우문 두 개 번역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문과 원문을 두 가지 번역한 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티샤와 자말로자와가 그 번역한 것이 전부 다 산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널리 알 수 있는 것은 그 변법성론에 번역한 사람은 자말로자와가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자말로자는 그 올론덴셰라 번역가의 제자였으면 번역가의 제자였고 그 단발상계의 그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진나의 인식론의 그 번역도 자말로자와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국의 티베트에 간 인도 마스터들도 카시미르 사카시리도 있는데 그에 대한 그 경전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전통은 사라졌습니다.
그 티벳에서는 그 오론의 경제 오브론이 널리 전파가 되었습니다. 널리 그 전파되어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 잊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것도 좀 혼동스러워서 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잊었습니다. 그 미륵오론에 어떻게 그 전과 후, 전후에 대한 것입니다. 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모레는 티벳의 티벳의 유식이 전파한 것을 남아있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식과 그 중간에 그 논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일반적으로 유식과 중간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서 유식과 중간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유식과 열애장 사상과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유식의 소위 경전들이 무엇인가, 그 유식에 연관되어 있는 그 소위 경전들을 각각을 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